지금부터 운동과 충돌 강의 시작할게요. 일단은 우리 중력 배웠을 때 조금 어려웠죠. 문제의 계산도 많았고 정말 유감이지만 이번 단원도 그렇습니다. 이번 단원도 그렇고요. 물리는 개념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제 풀면은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물리는 문제를 많이 푸세요. 문제를 많이 푸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래도 조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번에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잘 한번 따라와 봅시다. 우선 관성이라는 거를 먼저 배워요. 관성은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커요. 그러면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관성을 나타내는 공식은 없나요? 일단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없어요. 물론 조금 더 물리를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은 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없고요. 간접적으로 관성에 대한 공식을 굳이 꺼내 본다면 첫 번째는 그냥 질량의 관성이 비례한다. 요거. 두 번째는 F는 ma. 요 공식 알죠? 이거. 또 관성의 법칙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관성은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인데 그 말인 즉슨 가해지는 힘이 0일 때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가속도도 0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F는 ma에서 이 가해지는 F가 0일 때 질량이 뭐가 됐든 가속도 a가 0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 F는 m의 공식으로도 간접적으로 관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관성은 가해지는 힘이 0일 때 가속도의 변화가 없어서, 즉 가속도의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0이라서, 즉 물체가 운동 상태를 계속 똑같은 상태를 유지를 해서 그 결과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공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성을 알 수가 있다. 관성에 의한 현상.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요.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먼저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이 뒤로 넘어지려고 해요. 이유는 뭘까요? 버스는 이동하는데 승객은 제자리에 있으려 하기 때문이겠죠? 잘 생각해봐요. 버스가 시속 0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기사님이 밟아서 90km/h로 속도가 바뀌었어요. 버스는 90이 됐는데 나는 원래 0이었잖아. 그러니까 0으로 있고 싶어요. 정지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승객이 뒤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승객은 앞으로 넘어지게 되거든요. 버스가 90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기사님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0이 됐어요. 그러면 버스가 0이 되었지만 나는 원래 90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90으로 앞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버스는 정지하는데 승객은 나아가던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휴지 예시를 들어줄게요. 휴지를 빠르게 잡아당기면 풀어지지 않고 끊어져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휴지를 내가 빠르게 휙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이 잡아당기는 힘이 이 몸통 부분에, 휴지 몸통 부분에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돼서 여기까지만 잡아당기는 힘이 전달이 되고 이 몸통 부분에는 관성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얘는 나는 이쪽으로 잡아당겨지니까 이쪽으로 뜯어질 거야 하면서 결국에는 여기가 끊어지게 된다. 그러면 천천히 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천천히 당기면요. 천천히 당기면은 몸통으로부터 쭉 힘이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죠. 내가 당기는 힘이 몸통에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에서 한번 해봐요. 화장실에서 한번 해보는데 대신에 제가 해봤거든요. 자주 해요, 사실. 자주 하는데
정말 빠르게 잡아당겨야 돼요. 약간 겁먹지 말고 갑자기 팍 잡아당겨야 깔끔하게 끊어집니다. 안 그러면 휴지만 엄청 많이 한 10장 나와요. 그 다음 깔개를 털면 먼지가 깔개에서 분리된다. 깔개를 털면 깔개는 이 초록색 깔개는 위아래로 파닥파닥 움직이면서 위치가 계속 바뀌는데 먼지 입장에서는 나는 원래 여기 있었단 말이야. 깔개가 펄럭이는 거랑 별개로 나는 원래 깔개에 붙어가지고 여기 위치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깔개는 움직여. 그러면서 분리가 되겠죠. 깔개는 움직이는데 먼지는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게 일상에서 관성에 의한 현상이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요.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낚이면 안 되는 거, 정지해 있던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는 것도 관성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볼게요. 갈릴레이는 사고 실험을 통해 운동하는 물체의 관성을 유추를 했어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O에서 물체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물체 만약에 빗면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관성이랑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서 같은 O랑 같은 높이인 A랑 B 지점까지 올라가게 될 거고요. 만약에 빗면이 없고 미끄러져 내려온다. 슈르르르르르 미끄러져 내려온다. 그러면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서 하나의 마킹 지점을 더 포인팅을 해줄게요. 여기를 D라고 하겠습니다. D. 그래서 O에서 D까지는 속력이 증가해요. 왜냐하면 우리 역학적 에너지는 기억나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데요. 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2분의 1 mv 제곱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O에서 D 구간에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m 값은 일정하니까 v 값이 2에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O에서 D에는 속력이 증가한다. 두 번째, D에서 A, D에서 B는 속력이 감소하겠죠. 반대로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한데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m 값이 일정하니까 v 값은 감소. 그리고 D에서 C는 속력이 일정해요. 왜냐하면 마찰이랑 공기 저항이 없어. 그러면 관성이랑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서 얘 입장에서는 D에서 C로 가는 동안은 관성이랑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변할 일이 없죠. 그쵸? 위치 에너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나뉘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리하게 조금 봐뒀으면 좋겠고요. 운동량이랑 충격량 할까요? 알짜임이 뭔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알짜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기억 안 나죠? 다시 얘기해 줄게요.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모든 힘을 합성해서 하나의 힘으로 나타낸 힘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힘의 합력을 계산한 최종 힘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잖아요. 그럼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아. 즉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요.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알짜힘이 0이라는 게 포인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쪽으로 3N의 힘으로 누가 밀어. 반대쪽으로도 3N의 힘으로 누가 밀어. 각각의 힘은 3N이지만 이것들을 더하면은 알짜 힘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계속 정지해 있겠지.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운동량과 충격량. 운동량 P값은 물체의 질량이랑 속도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외워야겠죠? 운동량을 P라고 하고요. 질량은 M값, 속도는 V죠. P는 MV. 이렇게 암기. 우리가 1단원에서 열심히 외웠던 거 있잖아요. 뭘 많이 외웠나? 1단원이 아니라 이 앞 단원에서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 물론 중간고사 범위에 이 파트가 들어간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간고사 범위에 외우는 거 생각해 보면은 뭐 철까지 어떻게 생성이 되고 뭐 그런 거 달달달달달 우리 외웠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이 그냥 외우면 돼요. P는 MV, P는 MV, P는 MV, P는 MV. 자, 외워졌죠? 그런데 이 운동량의 단위는 M 곱하기 V를 한 것과 같기 때문에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곱하기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를 곱해서 그냥 그걸 단위로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운동량은 속도가 들어가는 거잖아. 속력이 아니야. 속도가 뭐냐면요. 속도는 속력에 방향이 들어간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속력에 방향이 들어간 개념이기 때문에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벽에 맞고 이렇게 나갔어요.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내가 방향을 정했어.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고 벽으로 날아올 때는 3km 였다고 치면은 얘는 플러스 3km per sec는 좀 크긴 한데 세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벽에 맞고 나서 다시 날아갈 때는 왼쪽이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속력이 4km per sec라고 하면 굉장히 빠르네요. 4km per sec라고 하면은 여기를 플러스로 정했으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방향이 이쪽이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km per sec 이렇게 해야 돼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속도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고요. 운동량은요. 속도를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해요. 운동량은 마이너스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 운동량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습니다. 즉 속도의 방향과 같다는 얘기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P는 MV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크다. 충격량.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암기. 아까 방금 우리 외웠죠? P는 MV, P는 MV 외웠죠? 여기서는 I는 FT, I는 F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충격량 I는요. 충격량 I는 힘과 그 힘을 내가 얻어맞은 시간인 델타 T를 곱한 겁니다. 델타라는 개념이 익숙한 친구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친구도 있을 텐데 영어로 하면은 듀어링 약간 이런 뭐뭐 동안 기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야구 빠따로 야구 매트로 공을 지금 때리고 있잖아요. 야구공을 이때 가해지는 힘이 F 값이고요. 이 야구공이 야구 바타한테 맞아서 이만큼의 힘을 받는 시간을 델타 T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이랑 델타 T,
t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단위인 s를 곱해서 n 곱하기 s 이렇게 그냥 씁니다. 중요한 거, 힘은 방향이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충격량의 방향도 물체가 받은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격량이 힘이랑 시간을 곱한 값이니까. 그리고 힘 때문에 생기는 게 뭐예요? F는 MA에서 힘이 존재하면 생기는 게 뭡니까? A죠, A. 그러니까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과도 같아요. 왜냐면 가속도는 힘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힘의 방향이랑 가속도의 방향이랑 충격량의 방향이 셋 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충격량의 크기는 뭐겠어? I는 F 곱하기 델타 T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클수록 얘가 길수록 I도 크겠죠?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 I는 F 곱하기 델타 T잖아요. 그쵸? 잘 생각해봐. F를 크게 하거나 T를 크게 하면 충격량 I를 크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게 라켓을 휘둘러요. 그러면 힘의 크기가 커져서 F 값이 증가해서 충격량이 커져요. 포신이 긴 대포. 포신이 긴 대포는 이 부분이 길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포 알이 대포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노잉 해서 나가는데 나가는 동안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델타 T가 증가를 해서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량이 커집니다. 힘 시간 그래프와 충격량. 물체에 작용한 힘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충격량을 나타낸대요. 일단은 힘 시간 그래프면은 힘이 y값에 있고 시간이 x값에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일정할 때는 시간에 따라서 힘이 일정해야 되니까 y값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그래프 아래 이 면적 구하려면 이게 직사각형이잖아.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법 너무 쉽다, 그쵸? 가로 t 곱하기 세로 f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f 곱하기 t를 해주면은 그래프 아래 면적 넓이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 f 곱하기 t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i라 그랬는데,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아래 면적이 충격량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상에서는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그럴 때도 사실 적분이라는 걸 하면 되는데 너네 아직 안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럴 때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넓이를 구하라고 다행히 나오진 않아요. 적분을 시키진 않으니까 넓이를 구하라고 나오진 않아. 그러면은 여기서 뭘 구하게 시키냐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t 값을 알고 이 넓이 값을 알고 있어요. 근데 평균 힘을 알고 싶어. 평균 힘을 알고 싶어. 그러면 t 값 곱하기 평균 힘 한 게 넓이일 거 아니야. 넓이이고 이게 충격량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힘을 알고 싶으면은 넓이 나누기 걸린 시간을 해주면 돼요. 충격량 나누기 걸린 시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런 문제에서는 역으로 평균 힘을 물어보더라. 다행히 이렇게 y값이 계속 요동칠 때 그래프 아래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지는 않더라. 충격량과 운동량의 단위 관계, 둘 다 물리량 단위 같아요. 충격량 단위는 I는 F 델타 T에서 N 곱하기 S였잖아. 그치? 그리고 운동량 단위는 P는 MV에서 kg 곱하기 V, 미터 퍼 세크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네. F는 MA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1단원에서 했잖아요. 질량의 단위인 kg 곱하기 가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뉴턴이랑 같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S를 곱해주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거 뭐랑 같다? P는 MV에서 나온 운동량의 단위랑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충격량과 운동량은 더하고 뺄 수 있어요. 우리는 같은 단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외웁시다. 충격량은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충격량은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얘들아, 문제를 풀 때 내가 지금 적어주는 공식을 다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지수를 찾으면 돼요. 이게 뭔 소린지는 문제 풀어보면 알아. 문제 풀어보면 아는데요. 일단은 써. 충격량 I 값은 일단 써요. F 곱하기 델타 T이면서 P나 P처죠. P나는 나중 운동량, P처는 처음 운동량, 그리고 MV2 빼기 MV1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때 V2는 나중 속도, V1은 처음 속도. 그래서 충격량은 우리가 방금 배운 정의대로 힘 곱하기 걸린 시간인데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고 나중 운동량을 MV2로 표현할 수 있고 처음 운동량을 MV1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달리던 자동차 A가 정지해 있는 자동차 B와 충돌을 하면은 A는 잘 생각해봐. 이게 뭔 상황이냐면요. B가 멈춰 있었고 A는 달리고 있었어. 달리고 있다가 B한테 갖다 박은 거야. 그런 상황이야. A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B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B한테 이쪽으로 얻어맞은 것 같은 효과를 갖죠. 그러니까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운동량이 감소해요. V가 감소하니까. 그리고 B 입장에서는 A 운동 방향으로 힘을 이렇게 받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운동량이 증가해요. V가 증가하니까. 이때 A랑 B가 받은 충격량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중력도 그랬잖아. 무조건 충격량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야. 누가 누구한테 줬든. 벽이랑 나랑 부딪혀도 내가 벽한테 준 거랑 벽이 나한테 준 거랑 똑같아. 지금도 A가 더 크잖아. B가 더 작고. 그래도 A가 B한테 준 거랑 B가 A한테 준 거랑 똑같은 거야. 대신에 방향만 반대인 거. 그 다음 빨대를 이용해서 날린 면봉의 운동량의 변화 알아보기. 면봉을 반으로 잘라서 빨대 속 주름 근처에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면봉을 약하게 불 때, 세게 불 때 날아가는 거리 비교했어. 지금 문제에서 뭐 확인하는 거야? 면봉의 운동량 변화 알아본 거니까 어떻게 하면은 충격량이 바뀔 수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라고 방금 직전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약하게 불 때랑 세게 불 때 면봉 날아가는 길이 비교하는 거는 힘이 바뀌는 걸 거고, 길이가 짧은 빨대, 긴 빨대를 쓰는 거를 같은 세기로 불어서 비교를 하는 거는 델타 T가 바뀌는 걸 비교를 하겠죠. 약하게 불 때, 세게 불 때, 이때는 F가 증가할 거고, 짧은 빨대, 긴 빨대 쓰면, 긴 빨대 쓰면은 내가 후 이렇게 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델타 T가 증가하겠죠. 뭐 결과 뭐 어떻게 되겠어? 빨대를 세게 불었을 때 면봉이 더 멀리 날아가겠죠, 그쵸? 면봉이 받는 충격량이 커서 면봉 운동량이 커지니까. 길이가 긴 빨대에 면봉이 더 멀리 날아가죠. 왜냐면 면봉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이 커져서 면봉 운동량이 커지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아까 충격량 I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얘 이항시켜봐. 얘 이항시키면은 처음 운동량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내가 받은 충격량을 더해주면은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나에서 세기를 다르게 했을 때랑 다에서 길이를 다르게 했을 때 세게 불고 긴 빨대를 쓰면은 이 충격량 값이 증가를 하잖아. 왜냐면 I는 F 곱하기 델타 T라 그랬는데 세게 불면 F가 증가하고 빨대를 길게 하면 델타 T가 증가를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가 증가를 할 거 아니야. 얘가 더 증가를 하면 그에 따라서 나중 운동량도 증가를 하겠지. 근데 나중 운동량은 뭐라 그랬어? MV2라 그랬고 V가 바뀔 일은 없으니까 V2가 증가를 하겠지. 그래서 빨대를 세게 불면은
면봉이 날아가는 속도 변화가 더 크고 더 멀리 날아가고, 길이가 긴 빨대는 얘도 속도 변화가 더 크고 면봉이 더 멀리 날아가겠죠. 다음 페이지. 여러분, 한 페이지 남았어요. 힘을 내어요. 물론 문제도 조금 풀 건데 어쨌든 힘을 내어요. 안전장치의 원리. 충돌이 일어났을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돌로 인한 사람이나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작아지도록 한대요. 그림을 봅시다.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달걀을 단단한 바닥 A랑 폭신한 방석 B로 각각 떨어뜨렸어. 단단한 바닥 A는 델타 T가 T값이 작아요. 힘을 받는 충돌 시간이 작아. 근데 푹신하게 내가 방석 위에 떨어뜨리잖아. 그럼 충돌 시간이 길어져요. 방석 위로 얘가 떨어지면서 니용 하면서 북신하면서 방석이랑 계란이 부딪히는 시간이 길어지거든. 근데 이때 충격량은 같아요. 왜 충격량이 같냐면요. 충격량이 왜 같냐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 그랬고 동일한 달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는 둘 다 멈췄지. 그러니까 여기 어디 빈 곳에다가 적어볼까?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도착 충돌 직전이라고 표현을 바꿀게요. 충돌 직전 V1 일치. 그리고 동일한 달걀이라고 했으니까 질량 M 일치. 그리고 충돌 후 속도 V2는 둘 다 0으로 일치. 그쵸? 근데 충격량 I 어떻게 구하는 거라 그랬어? 충격량 I는 F 곱하기 델타 T이면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면서 MV2 빼기 MV1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충격량이 왜 같을 수밖에 없는지 보여줄게요. 지금 동일한 달걀이니까 질량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M값이 같아요. 충돌 후 속도 V는 둘 다 0으로 같으니까 V도 둘 다 같아요. 충돌 직전 V도 똑같아요. 왜냐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떨어지는 동안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1초에 9.8씩 증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M도 똑같고 V2도 똑같고 V1도 똑같으니까 결국에 이 값이 A랑 B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IA랑 IB가 같게 되고 IA랑 IB는 뭐죠? 충격량이죠. 충격량은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라 그랬으니까 SA랑 SB도 같게 되는 거예요. 다만 SA랑 SB의 차이는 뭐예요? SA는 델타 T 값이 적어요. 충격을 짧게 받았어. 근데 I는 FT여야 되잖아요. 얘가 작으니까 평균 힘 FA 값이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얘가 받는 힘이 크니까 계란이 부셔진 거야. SB 같은 경우는 델타 T 값이 길어요. 그러니까 I는 F 곱하기 델타 T에서 얘가 길어. 얘가 기니까 상대적으로 I는 똑같아야 되잖아. 일정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줄어야 되죠. 그러니까 평균 힘인 FB가 FA보다 낮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글 읽어볼게요. 충돌 직전 두 달걀의 질량과 속도가 같으므로 충돌 직전 운동량은 같고 아까 얘기했죠. 충돌 후 두 달걀의 속도가 0이므로 충돌 후 운동량은 0으로 같죠. 결과 및 결론. 단단한 바닥에서는 충돌 시간이 짧다. 혹시나 방석에서는 충돌 시간이 길다. 띠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 같을 때 운동 시간이 길어지면은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은 힘의 크기가 작아져서 달걀이 안 깨진다. 충격을 줄이는 안전장치에 예. 다 원리가 똑같아요. 다 모두 델타 T를 늘려.
그래서 F를 줄여. 이겁니다. 두 개만 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혼자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왜 충격을 줄이는 안전장치의 예이고 이게 왜 델타 T를 늘리는 건지. 자동차 에어백. 자동차가 충돌할 때 만약에 충돌을 심하게 했어.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에어백이 안 되는 차를 샀어. 그러면 이게 에어백이거든요. 이 바람 같은 게 안 나와. 바람 같은 게 안 나오면은 나는 여기 앉아 있다가 그냥 바로 끼팡 해가지고 핸들에 머리를 찌는 거예요. 에어백이 안 터지면. 그러니까 바로 빵 치니까 델타티가 짧겠죠. 근데 에어백이 나왔어요. 에어백이 나오면은 어떻게 돼? 에어백한테 내가 포근하게 이용하고 못 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충돌 시간이 길어지죠. 두 번째, 자동차 범퍼는 자동차가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자동차 받는 힘을 줄여주거든요. 근데 범퍼가 왜 이런 역할을 해주냐? 얘가 에어백처럼 좀 잘 부셔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뭐 뒤에서 차가 이렇게 박았어요. 박아도 얘가 쏙 들어가면서 노잉 역할을 또 해주는 거야. 그래서 충돌 시간을 또잉 해서 길게 해서 자동차가 받는 힘을 줄여줍니다. 여기까지가 문제였고요. 그 옆에 내가 원래 문제를 개념 강의에서 잘 안 풀어드리는데 몇 개만 같이 풀어볼게요. 수평면에서 5회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2인 애가 있었어. 충격량을 이거로 줬을 때 나중 운동량 크기는 무엇인지 구하시오. 무조건 일단은 뭐가 됐든 내가 아까 적어준 이 공식을 다 써요. I는 F 곱하기 델타 T고 이 값은 P나 빼기 P쳐야. 그리고 MV2 빼기 MV1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그 다음에 찾는 거야. 충격량이 몇이래요? 5래요. I 값이 5.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나중 운동량이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쵸? 얘를 물어보는 거고 처음 속도가 뭐였대요? 5회 속력으로 그러니까 V1이 5고 질량이 2kg였대.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정리를 하면은 이 처음 운동량이 2 곱하기 5에서 10이라는 거니까 얘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10. 그래서 나중 운동량은 15kg 곱하기 m/s. 수행평가 볼 때 꼭 단위도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약어. 그림은 20의 속력으로 20m/s의 속력으로 날아오는 질량이 60인 테니스 공이 테니스 채와 충돌한 후 날아오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대요. 내가 뭐라 그랬어? 방향이 바뀌면은 충격량 크기를 물어볼 때 방향이 바뀌면은 운동량이 음수값이 나오는 게 있다. 왜냐하면 속도가 방향이 있는 개념이라서 속도도 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하면 되는데 지금 뭐를 이쪽을 플러스로 할지 이쪽을 플러스로 할지 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충격량의 크기잖아. 일단 다 쓸까? I는 F 곱하기 델타 T는 P나 P처는 MV2 빼기 MV1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처음 운동량보다 더 커야 충격량의 양수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니까 얘가 더 커야지 충격량의 양수가 나와서 충격량 크기를 한 방에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얘를 플러스 50으로 놓고 얘를 마이너스 20으로 놓을게요. 둘이 방향이 반대이니까. 그래서 구해볼게요. 충격량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알고 있는 정보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네. 일단은 질량은 60g으로 나와 있는데 나쁘면 안 돼. 0.06이고 0.06 곱하기 이거 지금 푸는 거예요. 두 번째 속도 플러스 50 빼기 똑같이 질량 0.06 곱하기 첫 번째 속도 마이너스 20 이거 계산하면은 4.2 뉴턴 곱하기 세크가 나옵니다.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9번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던 질량이 2kg인 스틱으로부터 운동 방향으로 0.1부터 0.3초까지 힘을 받은 후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가에서 공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0.1부터 0.3초까지 충돌하는 동안 공이 스틱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일단 얘들 oh no 음, 일단 얘들아 다 써. 내가 얘기한 건 똑같이 i는 f 곱하기 델타 t이고 p나 빼기 p처이고 얘는 mv2 빼기 mv1 이거 외워서 그대로 써.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지수 갖다 넣는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평균 힘의 크기 물어봤으니까 얘를 물어봤겠네. 그리고 0.1초부터 0.3초까지 충돌하는 동안이라 그랬으니까 델타 t 값은 0.3 빼기 0.1 해가지고 얘는 0.2가 되겠네.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어떤 정보가 있어요? 속력이 나와 있네. 좋네요. 질량도 여기 2kg 나와 있네. 그러니까 2 곱하기 두 번째 속력이 몇이에요? 6이죠. 빼기 2 곱하기 첫 번째 속력이 몇이에요? 2죠.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F 곱하기 0.2는 12 빼기 4 해서 F 구하면은 뭐가 나온다? 40N이 나옵니다. 할만하죠? 그래서 물론 더 편하게 푸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풀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풀어요. 지금은 문제가 간단하니까 미지수가 별로 없는데 미지수가 여러 개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식을 다 써. 숙력량에 대해서 식을 다 쓰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정보를 하나하나 숫자를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알고 싶은 미지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고생 너무 많았고요. 이번 단어는 어려워요. 이번 단어 어렵고 어렵게 내려면 진짜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많이 문제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개념 확실히 알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학원으로.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안녕.